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어로 쓰여진 문학의 이해와 감상 시간 신진용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감상해 볼 작품은 순수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비디오는 1편으로서 작가와 작품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리스 월턴은 1862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미국 작가입니다. 아버지는 부동산업으로 부를 축적한 가문의 자손으로 월턴은 부유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19세기 뉴욕 사교계를 지배했던 상류계층 사회에서 자랍니다. 이 환경이 그녀의 작품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월턴은 어린 시절 대부분을 유럽에서 보내고 가정교사를 통해 교육받지만 지식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아버지 서재에 있는 책을 많이 읽으면서 자랍니다. 어머니는 그녀가 문학 경력을 깊이 쌓는 것이 상류계층의 여자에게는 부적절하다고 여기고 이를 막게 됩니다. 이래서 월턴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월턴은 문학 방면으로 재능을 타고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많이 읽고 머릿속에는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예쁘게 옷 입고 어디 가서 부잣집 여자아이로 세련되게 과시도 하면서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부유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에게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부유한 계층의 여자에겐 문학이 여가 활동, 취미 이상으로는 허용되지 않았고 몰두해서 문학을 하는 것, 직업으로 문학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이것을 허용하지 않아서 책만 읽어대고 머릿속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자신이 속한 계층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생활을 거북하고 힘들게 하면서 자라납니다. 이리스 월턴은 이런 사회적 규범이 주는 한계를 넘어서서 여자로서 문학의 성공을 이룬 드문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하겠는데 자신이 겪었던 한계, 갈등을 배경으로 넓게는 당시 여성들이 직면했던 사회적 제약과 개인적 갈등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그것을 작품에 드러냈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상류층 사회 여성들에게 기대되는 것은 젊은 나이에 부유한 남성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결혼은 개인의 사랑보다는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월턴은 23세 부유한 은행가인 에드워드 월턴과 결혼합니다. 상류층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으로 이리스 월턴의 가족과 남편의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결합으로 여겨졌습니다. 월턴은 결혼을 통해서 안정된 가정생활을 기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것 말고는 둘이서 공유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월턴은 자신의 지적인 생활을 남편과 나눌 수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남편이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하고 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1913년 월턴이 51세 때 이혼을 하게 됩니다. 10대의 어린 시절에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하지만 어머니의 반대도 심했고 20대에는 사회 규범에 따르는 여자로서 지내기 위해 작품 활동을 많이 적게 됩니다. 40이 다 되어서야 첫 소설을 출판합니다. 젊은 시절 습작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때 경험이 글을 쓰는데 많은 영향을 주긴 하지만 사회적, 가정적으로 기대되는 생활에 충실해야 했고 글쓰기에 전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사회적 압박감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또 자신의 문학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는 많은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생활의 변화가 옵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해집니다. 남편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남편이 재정 관리 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월턴이 재정적 부담을 많이 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월턴의 문학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남편과 정서적 거리를 두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문학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개인적 불행이라든지 불행한 결혼 생활이 자신이 독립적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게 됩니다. 월턴의 첫 성공작은 1905년 43세 때 출판한 The House of Mirth, 환락의 집입니다. 이 소설은 뉴욕의 상류층 사회에서 부유한 남자와 결혼하려는 여성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주인공 여자가 아름답긴 하지만 결혼 시도에 자꾸 실패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재정적으로 궁핍해지면서 비극적 결말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907년 45세 때 이디스 월턴은 프랑스로 이주하고 남은 여생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그곳에서 헨리 제임스, 싱클레어 루이스, 앙드레 지드, 에밀 졸라 등 많은 저명한 문학인물들과 친구가 되고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 생활도 활발하게 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 발발하는데 월턴은 프랑스 파리에 계속 머물면서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합니다. 여성을 위한 작업실이라든지 호스텔을 설립하고 기금 마련에 많은 공헌을 해서 프랑스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75세 1937년에 월턴은 프랑스 시골집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베르사유에 있는 미국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The Age of Innocence, 순수의 시대는 1920년 출간된 것으로 월턴의 나이는 58세,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쓰여지고 출간된 책입니다. 1차 대전이 끝날 무렵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소설은 1870년대 뉴욕의 상류계층 사회가 무대인데 자신의 어린 시절, 옛날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회상하면서 쓴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상류계층의 생활을 아주 예리하게 묘사하고 분석해서 그의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고 퓰리처상을 받게 됩니다. 퓰리처상을 받은 최초의 여성 작가가 됩니다. 월턴은 이 소설에서 1870년도 미국 뉴욕의 시대상을 잘 그리고 있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때는 Gilded Age, 도금 시대로 불리는 시대로 1870년부터 1900년경까지를 언급합니다. 미국이 전례 없는 엄청난 산업 및 경제 성장을 경험한 시대였습니다. 전화기가 널리 보급되고 전기가 널리 보급되고 철강 생산이 발전하면서 철도가 건설되고 또 철도가 전국에 걸쳐 세워지면서 기차를 타고 상품과 사람들이 빠르게 이동합니다. 이것이 또 산업 성장을 촉진합니다. 앤드류 카네기, 코넬리우스 밴드빌트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두드러진 인물입니다. 카네기는 철강 산업, 밴더빌트는 해운업이라든지 철도 산업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고 이런 산업 자본가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한 반면 노동계층은 열악한 조건, 낮은 임금, 긴 시간 노동으로 시달리면서 노동 착취를 당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노동파업과 운동이 일어나면서 노동자와 고용주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The Age of Innocence, 순수의 시대는 상류층 커플이 결혼을 앞두고 스캔들로 얼룩진 신부의 사촌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행복을 위협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1905년에 출간된 환락의 집보다 조금은 더 부드러운 작품입니다. 세심한 디테일이나 19세기 미국 동부 상류층의 삶을 정확하게 묘사한 점, 사회 규범을 따르다 보니 일어나는 개인적 비극을 줄거리로 다루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회 규범을 따르지만 개인의 욕망을 충족하려다 보니 위선이 일어나고
그 위선에서 생기는 아이러니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소설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사회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규칙을 다 지키는 것 같지만 숨겨진 불륜이 있고 전략적으로 결혼하는 세계입니다. 제목에서 언급되는 순수함은 거북이 일본 등장인물들의 삶과 관계의 진정한 모습은 그 이면에 숨어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인 알초의 부인 메이가 그 캐릭터에서 이 아이러니를 잘 보여줍니다. 순수함과 결벽의 전형으로 보이지만 사회적 지위와 자신의 남자를 지키기 위해서 매우 교묘하게 행동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1994년에 이 작품을 바탕으로 나온 영화가 있는데 데니엘 데이-루이스, 미셸 파이퍼, 위노나 라이더 등 뛰어난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이는 영화입니다. 소설 원작을 잘 반영하고 있고 그 시대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잘 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책과 더불어 한번 보면 좋은 영화라고 하겠습니다.